현역가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현역가왕2가 공정성 논란을 뚫고 일본을 이길 결심을 하겠다. 바로 한일가왕전에 대한 이 기자간담회가 오늘 마포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리기 이전에 지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독 현역가왕이 추락하는 걸 뭐 즐기는 것 마냥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도 있는데요. 자, 왜 그런가 제가 좀 살펴봤더니 바로 현역가왕의 시청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현역가왕 시청률이 애당초 13.9%로 최종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생각보다 너무 저조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현역가왕2 갈라쇼가 지금 방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 갈라쇼 시청률에 대한 얘기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보면 현역가왕2 갈라쇼 시청률이 폭락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실제로 시청률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보면은 8.5%에서 6.9%, 거의 뭐 몇 퍼센트가 떨어졌죠? 1% 이상이 추락했습니다. 한 7.5% 정도로 떨어졌어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데 실상은 8.5에서 6.9니까는 1% 이상, 거의 뭐 1.6%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현역가왕의 이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4월부터 개막을 해서 서울부터 전국 9개 도시 투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부산,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일산, 광주 등등등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콘서트도 망해버리고 지금 갈라쇼 시청률도 폭락하고 있는 게 아니냐, 프로그램 망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자, 현역가왕 1 때는 어땠을까요? 현역가왕 1 때의 이 갈라쇼 시청률을 본다면 총 4회의 방송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역가왕 시즌 1에 비해서 현역가왕 시즌 2가 굉장히 못 미친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보세요. 현역가왕 시즌 1이죠. 이때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 8.5%였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올라왔겠죠. 근데 보세요. 1회차 때 8.3%, 2회차 때 7.0%입니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현역가왕 2 갈라쇼가 1회차 때 시즌 1에 비해서 0.2% 높았습니다. 8.5%였죠. 근데 그게 또 뭐 대박이 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 0.2%니까 사실 미미한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2회차 때 현역가왕 시즌 1도 7%로 툭 떨어졌습니다. 2는 어떻죠? 6.9%입니다. 불과 시즌 1에 비해서 0.1% 차이가 납니다. 자, 이 현역가왕의 갈라쇼가 그러면 왜 이렇게 시청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스터 트롯 때 시즌 1을 제외하고는요, 모든 트롯 방송 오디션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램을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갈라쇼는 스핀오프 프로그램 중에서도 회차가 굉장히 적고 팬들에게 헌정하는 안방 콘서트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이 오디션 때보다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현역가왕2가 완전히 폭망했다 라고 하기에는 현역가왕의 전체적인 시청률, 그리고 미스터 트롯도 마찬가지죠. 미스트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 전체가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뭐 쇼미더머니, 슈퍼스타 K, 나는 가수다, 아무리 쟁쟁한 가수들이 나오고 아무리 엄청난 출연진을 갖다 붙여도 프로그램이 반복이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 미스터트롯 두 프로그램 모두 다 각자 예능 방송에서는 압도적인 시청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프로그램이 반복되다 보니 지루한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가왕2가 갈라쇼 시청률이나 오디션 본방송 프로그램 시청률이나 제가 볼 때는
상당수 선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놓여져 있는 게 현역가왕2에 최종 선정된 탑7 멤버들입니다. 제가 미스터 트롯 때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이미 선정이 끝난 걸 가지고 뒤집어 엎을 수 없습니다. 이거 프로그램 다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문제 있다, 배점 문제다, 그렇게 목 아프게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근데 이미 결정이 났잖아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정한 현역가왕 시청자, 애청자, 또 현역가왕에 등장한 가수들을 응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비판하고 추락했네, 망했네, 폭망했네, 이딴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이 가수들이 지금 한일가왕전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콘서트가 성료해야 하잖아요. 응원만을 보내도 모자랄 판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박쥐 마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그런 인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현역가왕이 망하길 바란다거나 가수들이 망하길 바란다거나 그렇지 않다. 당연히 잘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이 폭망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앞에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사실 시즌 1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영화가 개봉을 해도요, 웬만해서는 시즌 1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1탄보다 나은 2탄, 1탄보다 나은 3탄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은 첫 번째가 대박이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얀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가왕2의 갈라쇼, 현역가왕2의 본방송 전부 다 시즌 1에 비해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선방한 거 아닙니까? 이건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트롯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현역가왕2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가왕전이 주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일가왕전이 더 주요한 이유들은 이 탑7 멤버들에게 너무 주요합니다. 지금 일본어 공부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한국의 내수 경제는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한국 경제 자체가 위험해요. 지금 이 가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행사를 돌고 해야 하지만 국가 경제가 힘든 상황 속에 이들을 불러서 거금을 주고 행사에 세울 수 있는 축제 현장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거대하고 국민 숫자가 더 많으며 일본의 특징은 내수 경제가 한국에 비해 오래전부터 훨씬 활발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일본이 힘들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쫓아가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 가수들이 한일가왕전에 등장을 해서 대활약을 하게 되면요, 이들이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 많은 팬덤을 형성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엿다 대고 쟤를 확 갖다 뿌리면서 야, 이거 망했다, 그거야말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극적인 컨텐츠를 만들어 시청자들을 현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현역가왕 완전 폭망했다, 이 가수들 다 날아간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 팩트가 상황적으로 별로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황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그런 의견에 좀 더 힘을 실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보다 일본에서가 더 중요한 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역가왕 시즌1 때 여성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했잖아요. 알다시피 여성 가수들의 팬덤보다 남성 가수들의 팬덤이 큰 건 지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아이돌도 마찬가지입니다. 걸그룹들 대활약을 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 오고 있지만 결국 전 세계 1위는 누구였습니까?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트롯 가수계에서 1등이 누구였죠? 임영웅 가수였습니다. 남자 가수들의 파급력은요, 여성 가수들을 압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현역가왕2가 갈라쇼나 프로그램 본방 자체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가수들이 일본에 가서 매우 중요한 활약을 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수들을 응원하는 팬분들이라면 그런 헛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전국 투어 콘서트 예매를 하셔서 내가 가수를 응원할 때처럼 콘서트장을 방문하셔서
함께 공연을 즐기고 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함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 국가 경제가 힘든 만큼 한국에서 콘서트가 성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현역가왕 시즌 1이나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 트롯이나 미스 트롯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우승자인 박서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승 상금 1억 전액을 기부하겠다. 이런 게 더 회자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더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 현역가왕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가수들을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쟁점들이 아니겠습니까? 박서진 씨는 오죽했으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우승했을 때 기쁘기보단 큰일 났다 싶었다. 왜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한국의 정서를 보여주기 위해 일본을 갔다 오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1등이라고 발표가 됐을 때 기쁜 마음보단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 자리의 무게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죠. 가왕으로서 어깨가 무겁다. 부끄럽지 않은 가수가 될 생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박서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인정 못하겠다. 왜 박서진이 1등 했냐? 문자 투표로 뽑을 거면은 뭐하러 프로그램 하냐? 이러한 말씀 하는 분들 많은데, 박서진 씨가 1등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던 탑7 가수들은요,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동료들입니다. 이건 미스터 트롯 때 시즌 1 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7명 모두 지금 트롯계의 거물로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려면 같은 탑7 팬덤끼리 다투면 안 됩니다. 같은 탑7 팬덤끼리 충돌을 야기시키는 그런 알량한 영상들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들의 미담, 이들 간의 우정,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박서진 씨는요, 미스터 트롯 2 때 상처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쳐다도 보기 싫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미스터 트롯 2 출연 이후 뼈아픈 상처가 있어서 내가 오디션 프로그램은 다시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스터 트롯 2 때 2차전 1대1 데스매치에서 탈락하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현역가왕의 소식을 들을수록 참가할 걸 그랬다라는 아쉬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도 일본에 가서 노래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마침 그 당시 때 제작진분들이 미스테리 현역으로 한번 나와보는 게 어떻냐 라고 연락을 주셨다고 해요. 하지만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중간 투입이잖아요. 낙하산 소리를 들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잘 될 수도 있지만 오명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이미 제작진이 말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페널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을 했고 결국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1등을 한 박서진 씨, 그리고 국민들의 손으로 뽑게 된 탑7 멤버들입니다. 근데 이 멤버들이 지금 한일가왕전을 해야 하고, 근데 여기다 대고 재를 뿌리면서 폭망했다, 망했다, 절대적 위기다, 콘서트 티켓 안 팔린다, 여기에 대한 실체가 어떤지 이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로 탑7 멤버들의 한일가왕전 시청률이 높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경제상 콘서트 티켓이 완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수들이 은퇴를 합니까? 이 가수들이 활동을 안 할까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훨씬 더 긴 세월 동안 활동을 하게 될 가수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현역가왕은요, 트로피 중에 하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가수들의 앞으로의 행보라는 거죠. 이 가수들이 프로그램을 대박내기 위해서 출연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가수들이 자신의 가수로서의 활동에
더 좋은 날개를 달고자 등장했을 뿐입니다. 프로그램의 존폐보다도 이 가수들의 행보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시청률에만 기대면 단발성이 스타로 끝날 뿐입니다. 그것이 이때까지의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 스타들의 말로였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가수들을 본다면 그 이후의 행보가 더 중요하며 그 이후에 시청을 통해서 팬으로 유입된 여러분들의 팬 활동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를 해주고 동료들이 함께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부둥켜 안아주는 모습들, 특히 함께 기쁨을 나누는 1위와 2위, 이 진혜성 씨와 박서진 씨가 무명 시절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에 제가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이 아니라 뭐 다른 가수가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현역가왕이 실패했다, 망했다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가수들이 이제 한일가왕전과 나아가서는 현역가왕 콘서트까지 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데 완전 죄를 갖다 뿌리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인간이 현역가왕을 응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내 가수가 1, 2등을 하지 못해 속상해 하시는 분들의 시청자분들, 팬분들의 마음은 200% 이해가 됩니다. 그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건 별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자, 이 현역가왕에서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형님을 드릴게요. 진혜성 씨가 또 멋져가면서 챔피언 벨트를 매봅니다. 더 잘 어울리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박서진 씨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 이 두 사람이 1, 2등이 한 이 프로그램이 정녕 망했습니까? 이 유튜버 리뷰를 한다면 그딴 소리는 저는 할 수 없다라고 감히 소신 발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아가서는 이걸 제가 말도 안 돼요 라면서 이야기하는 박서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좀 내 가수가 1등이 되지 못한 부분 많이 속상하시더라도 이 결과를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거고, 생방송 투표에 집중하셔야 하고, 또 마스터단의 점수와 유튜브 스밍, 신곡 음원 스밍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박서진 씨는 팬분들과 케이크도 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팬분들 덕분에 1위 한 것 같습니다. 절까지 올리는 이 박서진 씨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분들, 팬분들은 기뻐하셨을 거고 또 타가수 팬분들도 이 모습을 보며 비록 내 가수가 1등 하진 못했지만 좀 이런 모습을 보며 예쁘게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박서진 씨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죠. 엄마 무대 잘 봤나? 라고 물어보자 엄마가 잘 봤다라며 1등 했다라는 아들의 이야기에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아들이 최고다. 너무 고생했다. 엄마는 이제 아빠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자 박서진 씨가 확 화를 내면서 좋은 날에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뭐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 박서진 씨가 친형 2명을 또 하늘나라로 보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또 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히 사시기를 바라는 효자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런 박서진 씨가 부른 노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미완성. 참 선곡을 잘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미스터트롯 때의 탈락과 또 이때까지 광대 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이끌어왔었던 가수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결국 인생은 미완성이 아닌가, 이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박서진 씨의 노래 무대뿐만이 아니라 이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도 뽕신이 내려온 정말 환상적인 노래 무대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강문경 씨가 탑7 안에 참 높은 순위에 올라가지 못한 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환희 씨가 또 모정을 불렀는데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환희 가수의 모정 무대만큼은 거의 1등 무대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현역가왕 무대 통틀어서 환희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다뤘지만 저는 이 모정 노래만큼은 환희 씨가 트롯 가수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혜성 씨의 또 눈물 날 수밖에 없는 사연이 공개가 됐었죠. 아버지와 아유 고생했다. 마음 졸여서 병나는 줄 알았다. 할머니가 하늘에서 잘 지켜봤을 거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외할머니 남금연님이 이렇게 납골당에 모셔져 있었고, 이 진혜성 씨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준우승했습니다. 방송 봤습니까? 라면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 모습들이 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결승 무대 못 보여드려서 너무나 좀 죄송하고 또 나아가선 할머니 덕분이라 생각하고 준우승한 거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하면 대답했는데 이제는 대답 소리도 못 듣는다. 할머니도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서 진혜성 씨가 얼마나 할머니를 많이 아꼈는지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할머니 바람이 불면 할머니가 내 옆에 왔다고 생각할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 고맙고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할머니 집을 직접 찾았던 진혜성 씨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 우리가 방송에서 봤잖아요. 얼마 전 뵌 모습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 우리 할머니가 참 잡고 있었던 건데 라는 이야기를 진혜성 씨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막 겨우겨우 참아버리죠. 참 마음이 아팠던 장면인 것 같아요. 진혜성 씨가 벌써부터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평생 든든하게 나를 지켜준 1호 팬이었다. 그 할머니를 생각하며 노래 무대를 갖기도 했습니다. 결국 박서진 씨도 진혜성 씨도 또 다른 트롯 가수들도 각자의 가정사와 마음 아픈 순간들이 너무나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불러 만든 노래 무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당시 때 두 사람이 어려웠었던 무명 시절을 이야기하며 뭐 난 너와 승부를 벌이면 저도 상관없다. 뭐 이런 얘기를 당시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형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잘 왔다. 진혜성 씨가 끝까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나 고생했다. 이게 결과 발표가 나기도 전이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결과 발표가 났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며 응원을 했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좀 뇌리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두 사람이 1, 2등을 했으니까 좀 응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두 사람이 또 듀엣 무대를 만들기도 했죠. 역대 탑3에 들어간 가수들 중에 이렇게 듀엣 무대를 갖거나 트리오 무대를 갖는 경우가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에녹 씨 같은 경우는 솔로 무대를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진혜성, 박서진 두 사람 같은 경우는 듀엣 무대를 가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우정을 무대로서 좀 이렇게 표출을 하지 않았나. 또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가정사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죠. 진혜성 씨는 최근에 할머님을 떠나보내는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에도 박서진 씨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준 걸 보면서 정말 좀 형답다 라는 모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갈라쇼 첫 번째 방송 회차가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이건 제가 티빙으로 보면서 시청률을 좀 점유율을 찍어봤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20% 정도의 시청 점유율을 보였거든요. 와, 근데 진짜 깜짝 놀랍게도 그 다음에 나왔던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는 1시간도 되지 않아서 1등을 한 건 물론이거니와 보면은 27%의 시청 점유율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역시 현역가왕이 프로그램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27%가 38.4%까지 제가 올라간 걸 눈으로 봤거든요. 제가 비록 찍어놓지는 못했지만 38.4%의 시청 점유율까지 끌어올린 것이 현역가왕 갈라쇼 1부였다.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현역가왕이 망했습니까? 이런 현역가왕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시청률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전 예능 방송에서 가장 높은 시청 기록을 달성했고 이번 갈라쇼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힘든 과정을 함께 이겨낸 가수들의 피땀 어린 노력들, 마스터단에 참 고충이 많았던 어떤 평가들,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본 다른 현역 가수들, 이 모든 것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그램이 실패했다
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 가수의 순위가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나 이 프로그램 안 볼래, 나 콘서트 안 간다, 이렇게 하시기보단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사실 현역가왕에서 꼴등했다고, 현역가왕에서 1등했다고 무조건 잘 나가고 무조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지도 모르고요, 또 다른 활동으로 더 치고 올라갈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들을 진심 어린 응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